나는 그날 처음으로 어둠이 소리를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마주보는 창문 너머로 퍼져나오는 기묘한 정적이 마치 오래된 벽지 사이에서 숨죽이고 웅크린 누군가의 호흡처럼 느껴졌다. 흔한 감기 기운도 없었는데 등줄기가 식어가는 걸 보니 이 공간이 내게 보내는 첫 인사치고는 지나치게 차갑고 낯설었다. 강릉의 오래된 고택, 사진작가인 내가 이곳을 찾게 된 이유는 단순했다. 기록되지 않은 한국의 오래된 집들을 남기기 위한 개인 프로젝트. 하지만 이 집만큼은 설명할 수 없는 끌림이 있었다. 한 장의 사진으로 끝내기엔 뭔가 숨겨져 있을 것 같았다. 집을 예약했던 중개인은 통화를 하던 중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며 이상한 질문을 던졌다. 혹시 밤늦게 작업하실 생각이신가요?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다고 답했다. 그랬더니 그는 짧게 침묵한 뒤 그렇군요. 그래도 조심해서 둘러보세요. 이 집은 하고 말을 흐리다가 이어지는 설명을 급히 덮어버리듯 약속된 입실 안내만 남기고 통화를 마쳤다. 그 묘한 끊김이 계속 귀에 남았지만 나는 이상한 지역 소문이나 미신 정도로 넘겨버렸다. 고택의 정문은 깔끔하게 관리된 듯 보였지만 내부로 들어선 순간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마당의 공기가 무거웠고 어딘가 눅진한 흙냄새가 스며 있었다. 그 냄새는 설명하기 어려웠다. 단순한 습기나 곰팡이가 아니라 마치 오래전부터 이곳에서 누군가가 계속 젖은 신발을 말리고 있었던 듯한 그 이상한 사람 냄새였다. 너무 익숙하고 너무 가까워서 오히려 등골을 타고 흐르는 서늘함이 훨씬 뚜렷해졌다. 나는 장비를 정리해서 사랑채 중심으로 삼각대를 설치했다. 천장에는 낡은 석가래가 얽혀 있었고 햇빛이 비스듬히 들어오며 오래된 먼지를 금빛으로 띄웠다. 이런 집의 매력을 찾는 건 내 업이니까 눈이 자동으로 구도를 그려나갔다. 하지만 카메라 셔터를 누르는 순간 나는 눈치 못 챘던 다른 감각이 갑자기 동작하기 시작했다. 뒷목, 날선 기운. 누가 내 뒤에서 서 있는 것처럼 돌아봤을 때 누구도 없었다. 겨울 초입에 그런 바람도 불지 않았다. 그저 오래된 집 특유의 고요함. 그런데 그 고요함이 너무 조용했다. 귀가 답답해질 만큼의 정적. 나는 갑자기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해 몇 번 깊게 숨을 들이켰다. 어색한 긴장감이라고 스스로 합리화했다. 낯선 공간에서 흔히 느끼는 거라며. 하지만 그 순간 귓가에서 아주 짧고 낮은 탁 하는 소리가 들렸다. 처음에는 기둥이 수축하는 소리라 생각했다. 그런데 그 탁 소리가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되기 시작했다. 마치 누군가 문 밖에서 손톱으로 나무를 톡톡 두드리는 것처럼. 규칙도 있었고 어딘가 목적도 있는 느낌이었다. 나는 다시 한번 뒤를 확인했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바람 소리도 잡음도 없이 그 소리만 독립적으로 울렸다. 그때부터 공간이 조금씩 비틀리기 시작했다. 벽면의 그림자가 진동하듯 흔들렸고 마루 가장자리로 어둠이 천천히 스며드는 것 같았다. 망상일 리 없다고 스스로를 진정시키며 카메라를 확인했다. 촬영된 사진 한 장을 확대해 보려는 순간 내 손이 멈췄다. 사진 속 빈 방 한가운데에 누군가가 서 있었다. 아주 희미하게, 그림자조차 흐릿하게. 팔이 축 늘어진 채 고개를 들고 서 있는 누군가. 나는 급히 눈을 비비고 다시 확대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없었다. 노이즈였다고 스스로를 나무라며 숨을 길게 뱉었다. 하지만 뱉어내는 그 호흡 사이로 누군가 내 바로 옆에서 숨을 들이마시는 기척이 감지됐다. 순간 몸이 얼어붙었다. 소리가 아니다. 촉각 같은 감각이었다. 누군가의 얼굴이 내 목덜미에 아주 가까이 붙어있는 듯한 차갑고 얇은 호흡. 나는 그 자리에서 천천히 몸을 돌렸다. 너무 빠르게 움직이면 뭔가와 맞부딪힐 것 같다. 천천히, 아주 조금씩. 그런데 뒤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도 공기는 분명히 방금 전까지 누군가가 그 자리에 서 있었다는 냄새를 남기고 있었다. 겨울의 바람이 아닌 이상하게 눅진한 숨결의 잔향. 심장이 갑자기 비정상적으로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단순한 공포 반응이 아니었다. 마치 몸이 공간의 잘못된 움직임을 감지하고 스스로 경고를 보내는 것처럼. 나는 카메라를 붙잡고 다시 마당으로 나갔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리자 그제야 호흡을 조금 정리할 수 있었다.
하지만 다시 집안을 보려는 순간 나는 말문이 막혔다. 분명 방금 전까지 비어있던 사랑채 출입문이 안쪽에서부터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닫히고 있었다. 누가 닫아? 바람이 아니라면 누가? 문이 완전히 닫히는 덜컥 소리가 울렸고 그 소리는 터무니없이 무거웠다. 마치 억지로 닫힌 문이 아니라 들어오라는 뜻도 쓰지 말라는 뜻도 아닌 무언가가 스스로 자리를 잡는 소리.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이 집이 나를 보고 있다는 감각을 확실히 느꼈다. 그리고 그 감각은 호기심을 뛰어넘어 아주 오래된 두려움의 곡간을 열어젖히기 시작했다. 나는 문이 닫히는 그 소리를 오래도록 바라보며 서 있었다. 서늘한 공기가 가슴 안쪽까지 스며들어 심장이 얼어붙는 것처럼 느껴졌다. 방금 눈앞에서 벌어졌던 그 단순한 동작 하나가 이 집 전체를 완전히 다른 존재로 바꿔놓고 있었다. 집이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 없는, 오히려 살아있다는 표현이 훨씬 가까운 무언가. 나는 본능적으로 카메라를 가방에 집어넣었다. 지금 이 공간에 더 오래 머물면 안 되겠다는 경고가 머릿속을 쉴 새 없이 울렸다. 하지만 도망치려는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 아주 미세하게 귓가를 스치는 소리가 들렸다. 찍지 마. 바람이 스쳐가는 소리를 착각한 걸까? 나는 멈춰 서서 주변을 살폈다. 그런데 그 속삭임은 다시 들렸다. 이번에는 더 가깝고 더 확실하게. 찍지 말라고. 숨이 턱 막혔다. 모간이 마른 종이처럼 바스러질 것 같았다. 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가 다시 떴다.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소리가 난 곳을 찾았지만 사랑채 안쪽은 완전히 고요했다. 사람도 종소리도 생활 소음도 없다. 그런데 그 정적 안에 내 기만을 향해 들어오는 아주 얇고 날선 속삭임이 분명 존재했다. 찍지 마. 다시 찍으면 안 돼. 이상이었다. 무언가가 내 행동을 알고 있다. 지켜보고 있다. 그리고 경고하고 있다. 나는 천천히 뒤로 물러나며 마당 한가운데 서 있었다. 마당의 공기 또한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하늘이 맑은데도 바람 한 점 없는데도 나무 그림자는 조용히 떨리고 있었다. 마치 땅속 어딘가에서 거대한 것이 꿈틀거리며 위로 밀려오고 있는 듯한 불길한 떨림. 몇 초만 더 멍하니 서 있었다면 그대로 마당에 주저앉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집을 촬영해야 한다는 책임감과 도망치는 순간 패닉으로 이어질 것 같은 공포가 뒤섞여 있었다. 그래서 나는 일단 안채로 들어가 보기로 했다. 사랑채에서 무언가를 직접 마주하는 것보다 더 넓고 환한 쪽으로 이동하는 게 조금이라도 나을 것 같다는 판단이었다. 안채로 향하는 회랑은 오래된 나무 기둥으로 지지되어 있었고 그 사이로 부서진 햇빛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다. 바람은 없는데 기둥 하나가 아주 살짝 흔들리고 있었다. 흔들리는 것처럼 보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면서도 나는 손등에 소름이 돋는 걸 막을 수 없었다. 안채로 들어서자 고택 특유의 냄새가 더욱 진하게 느껴졌다. 오래된 종이, 습한 흙,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다른 냄새. 사람 방에서 나는 것 같으면서도 사람에게서 나기엔 너무 오래 묵은 냄새. 그 냄새는 마치 오랫동안 말을 하지 않은 입에서 흘러나오는 침묵의 냄새 같았다. 살아있는 것도 죽은 것도 아닌 그 중간 어딘가의 냄새. 나는 곧장 방문 하나를 열었다. 안에는 낡은 서랍장과 오래된 요가 있었다. 창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바깥의 부드러운 빛이 방 안을 희미하게 밝히고 있었다. 나는 삼각대를 설치하고 카메라를 들어 구도를 잡았다. 그리고 셔터를 눌렀다. 찰칵! 그 순간 내 오른쪽 귀 뒤에서 누군가가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반사적으로 몸을 돌렸다.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도 그 방, 그 자리, 내 바로 목덜미 뒤쪽에 누군가의 존재가 너무 생생하고 너무 가까운 온도로 남아있었다. 나는 곧바로 사진을 확인했다. 방 한가운데에 사람 형체 같은 게 있었다. 이번에는 확실히 있었다. 고개를 숙이고 서 있는 듯한 그림자. 단순한 노이즈라고 하기엔 너무 인체의 형태였다. 내가 확대하자 그림자가 조금씩 번져갔다. 그 형태는 얼굴 같았고 팔과 어깨 같은 윤곽이 흐릿하게 드러나 있었다. 나는 사진을 지우려다 손을 멈췄다. 지우면 더 가까이 올 것 같았다. 직감처럼 느껴졌다. 그때 서랍장 안에서 딱 하고 무언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방금까지 스산하게 고요하던 공간이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서랍장이 아주 천천히, 손도 대지 않았는데 스스로 열린다. 첫 번째 칸. 천천히, 조용하게. 마치 누군가 안에서 봐라 하고 밀어내는 것처럼. 나는 숨을 삼켰다. 몸이 앞으로 끌려가는 것처럼 느껴졌다.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시선이 떨어지지 않았다. 서랍 안에는 오래된 종이 사진 한 장이 있었다. 흑백에 가까운 빛 바랜 인화지. 그 사진 속엔 가족으로 보이는 네 사람이 서 있었다. 하지만 문제는 그들의 얼굴이었다. 얼굴이 없었다. 완전히 지워져 있었다. 눈, 코, 입이 있던 자리가 하얀 종이처럼 비어 있었다. 나는 온몸이 굳어버렸다. 그 순간 방문이 내 뒤에서 갑자기 쾅 하고 닫혔다. 방이 어두워졌다. 공기가 눅진하게 달라붙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내 뒤쪽에서 누군가 걸어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처음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미세했다. 그러다 점점 더 가까워졌다. 마루 위에서 나무가 눌리는 소리. 천천히, 더 천천히, 아주 조용하게. 나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지도 내쉬지도 못했다. 뇌가 외쳤다. 보지 마라. 돌아보지 마라. 절대로. 하지만 발소리는 바로 내 등 뒤까지 다가왔다. 그리고 내 어깨 뒤에서 누군가 또렷하게 말했다. 왜? 찍었어? 그 목소리는 너무 가깝고 너무 또렷했다. 어깨 바로 뒤에서 거의 내 귓불을 스치며 들어왔다. 나는 심장이 멎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며 반사적으로 숨을 멈췄다. 어떤 냄새까지 뚜렷하게 느껴졌다. 오랜 시간 동안 물에 젖어 있다가 막 꺼낸 천처럼 눅진하고 차갑고 사람의 체온이라고 하기엔 너무 오래된 그런 냄새. 나는 고개를 돌리려는 충동을 억지로 누르며 정신을 붙잡았다. 돌아보는 순간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맞닥뜨리는 것이 기다리고 있다는 직감이 너무 강했다. 마루 위의 발소리는 멈췄지만 기척은 내 바로 뒤에서 그대로 이어졌다. 한쪽 어깨에 서늘한 무게가 가볍게 눌렸다. 누군가 손을 얹은 것처럼. 숨이 미세하게 떨릴 때마다 그 손 같은 무게가 조금씩 더 확실해졌다. 만약 지금 이 자리에서 소리를 내거나 몸을 움직이면 그 무게가 움켜쥐는 것으로 변할 것 같았다. 찍지 말랬잖아.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원망도 분노도 없었다. 단지 당연한 사실을 말하는 듯한 어투였다. 나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최대한 자연스러운 속도로 오른손을 가방 쪽으로 내렸다. 카메라 전원을 끄려는 마음 따위는 없었다. 나는 단지 이 무게가 내 어깨를 붙잡기 전에 방에서 나갈 틈을 만들고 싶었다. 하지만 움직이자마자 그 무게가 살짝 더 깊어졌다. 그리고 그 존재는 다시 속삭였다. 왜 여기까지 들어왔어? 질문이었다. 정확히 나에게 묻고 있었다. 나는 입을 열었다. 목이 잠겨서 처음 두 글자가 나오지 않았다. 세 번째 시도에서야 겨우 목소리가 나왔다. 사진 찍으러 왔어요. 그 순간 내 어깨를 누르던 무게가 완전히 사라졌다. 사라진 것이 아니라 뒤로 물러난 느낌이었다. 아주 천천히. 발소리는 여전히 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분명히 느껴졌다. 거리감, 공간의 압력, 누군가가 내 등 뒤에서 나를 관찰하며 뒤로 물러나는 것 같은 그 기이한 긴장. 나는 손을 움직여 가방의 지퍼를 최대한 조용히 잠갔다. 그리고 방문 쪽으로 시선을 돌리려는 순간 방 안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졌다. 숨이 허공에서 흰색으로 피어났다. 겨울도 아닌데, 난방이 꺼진 집도 아닌데 방 안 공기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온도 변화가 너무 빠르고 비정상이어서 내 피부가 비명을 지르는 것처럼 느껴졌다. 귀 끝이 아파오고 손등은 얼음 위에 올려둔 것처럼 찢어질 듯 시렸다. 나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그 순간 방 앞쪽에 놓인 서랍장이 또다시 스르륵 움직였다. 이번엔 누가 안에서 밀고 있는 것처럼 빠르게. 서랍이 조금 열리자마자 안에서 무언가 탁 하고 떨어졌다. 작은 병이었다. 약병처럼 보였지만 라벨이 모두 벗겨져 있었다. 나는 얼어붙은 채로 바닥에 떨어진 그것을 바라봤다. 그리고 그때 등 뒤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이번엔 아주 작은 아이의 목소리. 나 여기 있었어. 나는 그 순간 완전히 몸이 굳어버렸다. 전혀 다른 음색이었다. 처음 속삭이던 존재와는 다르다. 말하는 속도도 호흡도 기운도 전혀.
그 음성은 가볍고 떨리고 너무 가까웠다. 내 바로 허리 뒤 손을 뻗으면 닿을 정도의 거리에서 들렸다. 추웠어. 아이의 목소리는 울먹이는 것처럼 들렸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방 안의 공기가 더 차가워졌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었다. 그런데도 내 등 뒤에서 아주 천천히 쓱 하는 움직임이 느껴졌다. 작은 손이 내 뒤에 있다. 바닥을 짚으며 움직이는 것 같은 얇고 차가운 기척. 그리고 그 손이 내 옆구리 바로 옆에서 멈췄다. 가까운 곳에서 아이 같은 존재가 아주 작은 소리로 말했다. 가져가면 안 돼. 나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다. 그 병. 바닥에 떨어진 그 병을 말하고 있다. 가져가면 안 된다. 그렇다면 누군가 그걸 가져갔던 적이 있다는 뜻일까? 혹은 내가 가져갈 것이라고 생각해서 경고하는 걸까? 순간 방 한가운데의 공기가 뒤틀리기 시작했다. 더 차가워지고 더 눅진하고 더 무거워졌다. 내 폐가 스스로 접히는 것처럼 숨이 막혔다. 그리고 앞쪽 서랍장 위의 그림자가 천천히 길어지기 시작했다. 빛이 변한 것도 아니었다. 그림자를 만드는 무언가가 조용히 일어서고 있는 것처럼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 그림자가 방 한가운데에서 일어나자 등 뒤에 아이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오지마, 제발. 그 말을 들은 순간 나는 본능적으로 방문으로 뛰었다. 심장이 가슴살을 뚫고 튀어나올 것처럼 뛰었다. 문고리를 잡는 손이 떨리고 제대로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뒤에서 무언가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들렸다. 낡은 마룻바닥이 쇠붙이로 긁히는 듯한 소리. 빠르게 다가오는 기척. 나는 문고리를 힘껏 밀었다. 방문이 열린 순간 차갑던 방의 공기가 한꺼번에 뒤로 빨려 들어가며 문틈을 울렸다. 그리고 나는 마당을 향해 뛰었다. 뒤에서 들리는 소리, 속삭임, 걸음, 바람 같은 움직임이 동시에 휘몰아쳤다. 그런데 내가 방에서 벗어난 순간 모든 소리가 멈췄다. 완전히. 마당에 도착하자 숨이 텅 비는 느낌이었다. 심장은 여전히 미친 듯이 뛰고 있었지만 주위는 고요했다. 바람도 새소리도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도 없었다. 나는 뒤를 돌아보지 못한 채 서 있었다. 그런데 그때 사랑채의 작은 창문 하나가 스스로 열렸다. 그리고 그 틈에서 사진 한 장이 마당으로 떨어졌다. 바람 한 점 없는데 스스로 미끄러지듯 떨어진 사진. 나는 미동도 하지 못한 채 그 사진이 바닥에 내려앉는 순간을 지켜봤다. 그리고 사진에 내가 서 있었다. 그 집의 마당 한가운데. 지금 이 자리, 지금 이 자세. 그리고 내 뒤에는 얼굴 없는 아이가 나를 붙잡고 있었다. 사진 속의 그 장면은 너무 고요했고 그 고요함이 오히려 공포를 더 선명하게 만들었다. 나는 사진을 들지도 가까이 다가가지도 못한 채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다. 사진 안에 나는 지금처럼 숨이 멎은 듯 멈춰 있었고 내 바로 뒤에 서 있는 작은 아이의 형체는 그림자도 아니고 실루엣도 아니었다. 정확히 존재였다. 사진에서조차 사라지지 않는 실체. 아이의 양손은 내 양팔을 붙잡고 있었고 얼굴은 텅 비어 있었다. 그 빈 얼굴은 하얗게 지워진 게 아니라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매끈하게 비워져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는 그 텅 빈 얼굴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보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눈이 없는데 바라본다. 입이 없는데 말한다. 얼굴이 없는데 감정이 있다. 몸이 떨려왔지만 그건 단순한 공포 때문이 아니었다. 조금 전 방 안에서 들었던 그 목소리들, 그 속삭임이 머릿속에 다시 살아 움직였기 때문이었다. 여기 있었어, 추웠어, 가져가면 안 돼. 그 아이, 그 그림자, 그 목소리. 모든 조각이 마치 하나의 존재처럼 얽혀 있었다. 마치 이 집 전체가 그 아이의 이야기를 계속 말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사진에서 시선을 떼지 못한 채 천천히 뒤로 물러났다. 땅에서 약한 먼지 냄새가 올라왔다. 오랫동안 사람이 드나들지 않았던 대지에서 나는 특유의 건조하면서도 적막한 냄새. 그런데 그 순간 사진이 바람도 없이 스르륵 움직였다. 나는 숨을 삼켰다. 사진이 혼자서 뒤집혔다. 그리고 뒤쪽에는 글자가 적혀 있었다. 여기서 나간 적 없어. 그 문장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었다. 마치 누군가 방금 막 적은 것처럼 잉크 자국이 번져 있었고 내가 손가락을 가까이 가져가자 아주 미세하게 젖어 있었다. 마치 방금까지 살아있는 사람이 쓴 메모처럼
나는 손가락을 움츠리며 멀리 밀어냈다. 반사적으로 몸이 떨렸다. 그 몸의 떨림이 심장에까지 번져 숨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다. 이 사진을 보면 안 된다는 본능적 거부감. 하지만 동시에 이 집에서 벗어나지 못한 누군가가 무언가를 말하고 있다는 확신. 그 두 공포가 서로 엉켜 있었다. 나는 버려진 우물 앞에 멈춰섰다. 고택 정중앙에 있는 오래된 우물. 뚜껑이 반쯤 열린 채 삐걱거리고 있었고 우물 안에서는 습한 공기가 천천히 올라왔다. 차갑고 눅진하고 오래된 흙과 썩은 나무 냄새가 섞인 공기. 그리고 그 냄새 사이에 익숙한 냄새가 있었다. 방 안에서 처음 맡았던 오래 묵은 몸의 냄새. 살아있는 것 같으면서도 죽어있는 것 같았던 그 냄새. 나는 우물을 바라보며 숨을 억지로 고르게 했다. 우물 속에서 무언가 움직였다. 정확히 바람이 흔드는 소리가 아니라 무언가가 손으로 물을 쓸어 올리는 소리. 찰랑, 스르륵. 나는 입술을 깨물며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다. 누군가 내 발목을 잡고 있는 것도 아닌데 몸이 그 자리에 묶인 듯이 굳어 있었다. 머릿속에서는 빨리 도망치라는 경고음이 울렸지만 동시에 다른 감정이 있었다. 봐야 한다. 이것이 나를 부르고 있다. 왜 여기서 나가지 못했다고 말하는 거지? 그 질문이 공포를 찢고 마음 깊숙한 곳으로 스며들었다. 호기심이 아니었다. 책임감도 아니었다. 설명할 수 없는 죄책감 같은 감정. 나는 카메라를 다시 손에 들었다. 손이 떨렸지만 몇 번이고 셔터를 누르려는 충동을 억눌렀다. 이 집에 무언가가 내 촬영을 싫어한다는 건 이미 너무 명확했다. 사진을 찍는 순간마다 무언가가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였다. 우물 속에서 누군가의 손이 아주 천천히 올라왔다. 처음엔 희미한 그림자처럼 보였다. 그러다 물 위로 떠오르며 형태가 분명해졌다. 작은 손. 아이의 손. 물에 오래 잠겨 하얗게 불어있는 손. 그 손은 우물 가장자리를 잡기도 전에 아예 걸터한 듯이 우물 안쪽에 뿌리박고 있었다. 내 숨이 한순간 멎었다. 그리고 그 손이 아주 천천히, 너무 천천히 내 쪽을 향해 밀려오기 시작했다. 바닥을 긁는 소리도 발자국 소리도 없이 그저 땅 위를 미끄러지듯 다가왔다. 바람도 없는데 공기가 점점 더 차가워지는데 나는 한 발도 움직일 수 없었다. 그 손이 내 발끝 앞에 멈췄다. 그리고 손바닥이 위를 향해 펼쳐졌다. 내려놓으라는 듯이, 돌려달라는 듯이. 손바닥 중앙에는 물에 젖은 작은 흔적이 있었다. 사진의 잉크와 정확히 같은 자국이었다. 그 순간 바람도 없는데 사랑채의 창문이 동시에 다 열렸다. 쾅쾅쾅. 열린 창문 뒤쪽 어둠만 가득한 그 안쪽에서 아주 낮은 목소리가 울렸다. 우리, 돌려줘. 목소리는 하나가 아니었다. 여러 겹이었다. 남자, 여자, 아이, 다른 음색들이 겹겹이 쌓여 만들어진 기괴한 울림. 그리고 바로 뒤이어 바닥에 떨어진 사진이 스스로 뒤집히며 천이 뒤로 밀려갔다. 마치 누군가 발로 미는 것처럼. 사진은 내 발과 우물 사이에 놓였다. 사진 속의 나는 여전히 마당에 서 있었고 내 뒤의 아이는 조금 더 가까이 붙어 있었다. 나는 알 수 있었다. 이 집은 그저 귀신이 나오는 공간이 아니었다. 여길 떠난 적 없는 사람들,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아직도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들.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이 집에서 사라진 건 가족의 얼굴만이 아니었다. 나는 아주 천천히 손을 내려 사진을 집으려 했다. 그때 내 뒤에서 아주 약한 손길이 내 옷자락을 잡았다. 작은 손, 아주 가벼운 그러나 너무 선명한 압력. 그리고 아이의 익숙한 떨리는 목소리가 말했다. 가지마. 그 사진 주면 나도 없어져. 그 말을 듣는 순간 나의 선택은 이 집의 방향을 바꿀 수도 있었다. 눈앞에 놓인 사진, 내 옷자락을 붙잡고 있는 아이, 우물에서 올라온 손, 열린 창문 너머에서 들리는 수많은 목소리. 나는 천천히 결정하듯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사진을 손에 집어들었다. 그 순간 집 전체가 숨을 멈춘 듯 조용해졌다. 나는 숨을 제대로 들이쉬지도 못한 채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다. 마당의 공기가 한순간 완전히 식어버린 것처럼 내 숨이 하얗게 변해 날아오르는 것이 또렷하게 보였다. 분명 밤이라 해도 그 정도의 찬기는 있을 수 없었다. 내 몸이 아니라 공기 자체가 식어가는 느낌.
마당 전체가 누군가의 의도로 급격히 식혀지고 있는 느낌이었다. 그때 마루 바닥 어디선가 탁! 또 그 소리가 들렸다. 마당 아래 어둠 속에서 내 시선은 저절로 그 소리의 근원을 향해 빨려 들어갔다. 손전등을 들어 비추려는 순간 손목이 떨려 카메라가 흔들렸고 플래시 버튼에 손가락이 스쳤다. 찰칵! 찍혔다. 내 의도와 상관없이 무언가가 순간적으로 플래시가 터졌고 바로 앞에 고택 외벽과 마루 기둥이 강하게 빛에 드러났다. 동시에 그 순간 내가 분명히 보았다. 빛이 사라지기 직전 마루 아래의 시커먼 공간 안쪽에서 무릎을 세우고 앉아 나를 올려다보고 있는 형체를 정확히 사람의 형태였다. 그러나 얼굴은 아니 얼굴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조차 모르겠다. 흰빛이 번져 윤곽만 흐릿하게 보였고 눈 부분만 유난히 검고 깊게 꺼져 있었다. 나는 숨을 멈춘 채로 뒤로 한 발짝 물러났다. 그때 갑자기 방 안쪽에서 또 하나의 소리가 이어졌다. 이번에는 두드리는 소리가 아니라 천천히 문을 여는 소리였다. 끽! 이 집에는 내가 정리한 빈 방밖에 없었다. 누군가가 문을 열고 나올 이유도 아무도 들어가 있을 이유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서늘하게 쩌렁대는 그 마찰음이 복도를 타고 울려 나왔다. 나는 즉시 방 안으로 도망치듯 들어갔다. 문을 닫으려는 순간 닫힌 문 틈 사이 아래쪽으로 희뿌연 기운 같은 것이 미세하게 스며들고 있었다. 나는 문을 잠갔지만 바로 후회했다. 이 집의 문은 다 헐어 있었고 잠금 장치는 오래전 기능을 잃어서 사실상 의미가 없었다. 숨을 참고 다시 카메라를 들어 방 안을 훑었다. 렌즈 너머로 본 풍경은 변한 게 없었다. 그러나 문제는 눈으로 본 것이 아니었다. 귀였다. 문 바깥 복도 방향에서 누군가가 아주 느리게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사각, 사각, 발소리가 아니다. 마치 맨발로 먼지를 긁어끄는 소리 또는 몸을 질질 끌고 이동하는 소리 같았다. 나는 심장이 목까지 차오른 상태에서 카메라를 내려놓고 숨소리를 억눌렀다.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방 바로 앞까지, 바로 문 앞까지 다가왔다. 그리고 멈췄다. 침묵. 세상이 정지한 듯 단 하나의 바람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나는 귓가에 소름이 돋는 느낌을 억지로 참으며 문고리를 응시했다. 움직이지 말자, 절대. 그러나 그 순간 문고리가 천천히 덜컥 하고 내려갔다. 나는 거의 반사적으로 뒤로 물러섰다. 그러나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다. 뒤는 창문뿐, 창문 밖은 어둠뿐. 문고리가 완전히 내려간 후 누군가가 바깥에서 문을 밀기 시작했다. 끼익. 어쩌면 문이 열리지는 않을 수도 있었다. 문짝이 비틀려 있고 프레임이 틀어져 있어서 쉽게 열리지 않는 구조였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다. 밀고 있는 존재가 사람이라고 확신할 수 없었다. 문틈 아래로 희끄무레한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다. 사람의 그림자라고 하기엔 형태가 너무 기형적이었다. 길고 찢어진 것처럼 퍼져 있었다. 나는 온몸에 힘이 빠져 바닥에 주저앉았다. 숨을 크게 들이쉬면 들킬 것 같아 거의 입을 다문 상태로 쬐끈어 숨을 쉬었다. 그때 문 바깥에서 쉴 새 없이 젖은 숨소리가 들렸다. 크흐, 하흐. 그 숨소리는 사람처럼 일정하지 않았다. 길게 뻗었다가 갑자기 끊어지고 다시 거칠게 이어졌다. 마치 스스로 호흡하는 방법을 잊은 존재처럼. 문은 더 이상 열리지 않았다. 그러나 문 너머에 그것은 움직이지 않은 채 문턱 바로 앞에서 서 있는 듯했다. 나는 그대로 몇 분이 흘러가는 동안 완전히 굳어 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숨소리가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했다. 흐, 하, 사각, 사각. 점점 복도 쪽으로 그리고 더 멀리 움직여갔다. 그리고 완전히 사라졌다. 나는 너무 오랜 시간 호흡을 참고 있었던 탓에 숨을 몰아쉬면서 바닥에 손을 짚었다.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고 머리에서는 쿵쾅거리는 피소리밖에 들리지 않았다. 나가야 한다. 그 생각만이 머릿속을 채웠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카메라가 스스로 다시 켜지며 플래시가 터졌다. 찰칵. 나는 손도 대지 않았다. 플래시가 어둠을 찢으며 번쩍였고 시야 앞에 잠시 하얀 잔상이 남았다. 그리고 카메라 화면이 자동 재생되듯 방금 찍힌 사진을 보여줬다. 사진 속에는 아무도 없었다. 비어있는 방, 비어있는 벽, 비어있는 내 앞 공간.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사진 오른쪽 구석 어둡게 번진 부분 한가운데 사람의 손이 있었다. 정확히 말하면 벽에서 비정상적으로 긴 손가락 4개가 튀어나와 있었고 손톱은 마치 땅을 끄는 것처럼 길게 자라 있었다. 그리고 손목은 있지 않았다. 나는 숨이 멎을 것처럼 몸을 뒤로 젖혔다. 그때 또 한 번 문고리가 천천히 흔들리기 시작했다. 덜커덕. 이번엔 누르지만 않고 마치 나를 부르고 있는 듯 미세하게 흔드는 느낌이었다. 나는 카메라를 들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창문 쪽으로 다가갔다. 지금 이 방에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창문 위로 뛰어내리는 방법뿐이었다. 밖은 어둡고 아래는 풀숲이고 어디로 떨어질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문 너머에 그것과 마주하는 것보다는 나았다. 나는 창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오래된 나무 틀이 끼익하고 울렸다. 문고리 흔들림이 그 순간 멈췄다. 나는 숨도 멈추고 창문을 활짝 열어 몸을 밖으로 내밀려는 순간 방 뒤쪽에서 내가 있던 자리에서 누군가가 내 이름을 아주 낮고 부드럽게 불렀다. 여기 있네. 나는 그대로 굳었다. 그 목소리는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그 목소리가 방 안이 아니라 바로 옆에서 들렸다는 것이다. 나는 반사적으로 몸을 밖으로 던졌다. 어둠 속 풀숲으로 굴러떨어지며 숨이 턱 막히는 충격이 왔다. 하지만 뒤돌아볼 수 없었다. 뒤를 보면 끝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나는 일어나자마자 손전등을 비추며 고택 밖으로 그저 도망칠 수 있는 방향으로 달렸다. 호흡은 무너졌고 온몸은 얼어붙은 듯 떨렸고 뒤에서는 분명히 무언가가 나를 쫓아오는 기척이 따라오고 있었다. 풀숲이 흔들리고 가지가 꺾이는 소리, 땅을 긁으며 끌고 오는 소리, 그리고 그 낮고 젖은 숨소리. 하하. 나는 그 무엇도 돌아보지 않은 채 오직 살아남기 위해 달렸다. 그리고 그 순간 뒤에서 들렸다. 돌아봐. 바람도 나뭇잎도 아닌 명백한 목소리였다.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보면 그걸 보게 되니까. 나는 숨을 제대로 들이쉬지도 못한 채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다. 마당의 공기가 한순간 완전히 식어버린 것처럼 내 숨이 하얗게 변해 날아오르는 것이 또렷하게 보였다. 분명 밤이라 해도 그 정도의 찬기는 있을 수 없었다. 내 몸이 아니라 공기 자체가 식어가는 느낌, 마당 전체가 누군가의 의도로 급격히 식혀지고 있는 느낌이었다. 그때 마루바닥 어디선가 탁 또 그 소리가 들렸다. 마당 아래 어둠 속에서 내 시선은 저절로 그 소리의 근원을 향해 빨려 들어갔다. 손전등을 들어 비추려는 순간 손목이 떨려 카메라가 흔들렸고 플래시 버튼에 손가락이 스쳤다. 찰칵 찍혔다. 내 의도와 상관없이 무언가가. 순간적으로 플래시가 터졌고 바로 앞에 고택 외벽과 마루 기둥이 강하게 빛에 드러났다. 동시에 그 순간 내가 분명히 보았다. 빛이 사라지기 직전 마루 아래의 시커먼 공간 안쪽에서 무릎을 세우고 앉아 나를 올려다보고 있는 형체를, 정확히 사람의 형태였다. 그러나 얼굴은, 아니, 얼굴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조차 모르겠다. 흰빛이 번져 윤곽만 흐릿하게 보였고 눈 부분만 유난히 검고 깊게 꺼져 있었다. 나는 숨을 멈춘 채로 뒤로 한 발짝 물러났다. 그때 갑자기 방 안쪽에서 또 하나의 소리가 이어졌다. 이번에는 두드리는 소리가 아니라 천천히 문을 여는 소리였다. 끽! 이 집에는 내가 정리한 빈 방밖에 없었다. 누군가가 문을 열고 나올 이유도 아무도 들어가 있을 이유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서늘하게 쩌렁대는 그 마찰음이 복도를 타고 울려 나왔다. 나는 즉시 방 안으로 도망치듯 들어갔다. 문을 닫으려는 순간 닫힌 문틈 사이 아래쪽으로 희뿌연 기운 같은 것이 미세하게 스며들고 있었다. 나는 문을 잠갔지만 바로 후회했다. 이 집의 문은 다 헐어 있었고 잠금 장치는 오래전 기능을 잃어서 사실상 의미가 없었다. 숨을 참고 다시 카메라를 들어 방 안을 훑었다. 렌즈 너머로 본 풍경은 변한 게 없었다. 그러나 문제는 눈으로 본 것이 아니었다. 귀였다. 문 바깥 복도 방향에서 누군가가 아주 느리게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사각, 발소리가 아니다. 마치 맨발로 먼지를 긁어끄는 소리 또는 몸을 질질 끌고 이동하는 소리 같았다. 나는 심장이 목까지 차오른 상태에서 카메라를 내려놓고 숨소리를 억눌렀다.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방 바로 앞까지, 바로 문 앞까지 다가왔다. 그리고 멈췄다. 침묵. 세상이 정지한 듯 단 하나의 바람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나는 귓가에 소름이 돋는 느낌을 억지로 참으며 문고리를 응시했다. 움직이지 말자. 절대. 그러나 그 순간 문고리가 천천히 덜컥 하고 내려갔다. 나는 거의 반사적으로 뒤로 물러섰다. 그러나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다. 뒤는 창문뿐. 창문 밖은 어둠뿐. 문고리가 완전히 내려간 후 누군가가 바깥에서 문을 밀기 시작했다. 끼익. 어쩌면 문이 열리지는 않을 수도 있었다. 문짝이 비틀려 있고 프레임이 틀어져 있어서 쉽게 열리지 않는 구조였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다. 밀고 있는 존재가 사람이라고 확신할 수 없었다. 문틈 아래로 희끄무레한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다. 사람의 그림자라고 하기엔 형태가 너무 기형적이었다. 길고 찢어진 것처럼 퍼져 있었다. 나는 온몸에 힘이 빠져 바닥에 주저앉았다. 숨을 크게 들이쉬면 들킬 것 같아 거의 입을 다문 상태로 짧게 끊어 숨을 쉬었다. 그때 문 바깥에서 쉴 새 없이 젖은 숨소리가 들렸다. 그 숨소리는 사람처럼 일정하지 않았다. 길게 뻗었다가 갑자기 끊어지고 다시 거칠게 이어졌다. 마치 스스로 호흡하는 방법을 잊은 존재처럼. 문은 더 이상 열리지 않았다. 그러나 문 너머의 그것은 움직이지 않은 채 문턱 바로 앞에서 서 있는 듯했다. 나는 그대로 몇 분이 흘러가는 동안 완전히 굳어 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숨소리가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했다. 하, 흐, 하, 사각, 사각. 점점 복도 쪽으로 그리고 더 멀리 움직여갔다. 그리고 완전히 사라졌다. 나는 너무 오랜 시간 호흡을 참고 있었던 탓에 숨을 몰아쉬면서 바닥에 손을 짚었다.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고 머리에서는 쿵쾅거리는 피 소리밖에 들리지 않았다. 나가야 한다. 그 생각만이 머릿속을 채웠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카메라가 스스로 다시 켜지며 플래시가 터졌다. 찰칵. 나는 손도 대지 않았다. 플래시가 어둠을 찢으며 번쩍였고 시야 앞에 잠시 하얀 잔상이 남았다. 그리고 카메라 화면이 자동 재생되듯 방금 찍힌 사진을 보여줬다. 사진 속에는 아무도 없었다. 비어있는 방, 비어있는 벽, 비어있는 내 앞 공간.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사진 오른쪽 구석 어둡게 번진 부분 한가운데 사람의 손이 있었다. 정확히 말하면 벽에서 비정상적으로 긴 손가락 4개가 튀어나와 있었고 손톱은 마치 땅을 끄는 것처럼 길게 자라 있었다. 그리고 손목은 있지 않았다. 나는 숨이 멎을 것처럼 몸을 뒤로 젖혔다. 그때 또 한 번 문고리가 천천히 흔들리기 시작했다. 덜커덕. 이번엔 누르지만 않고 마치 나를 부르고 있는 듯 미세하게 흔드는 느낌이었다. 나는 카메라를 들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창문 쪽으로 다가갔다. 지금 이 방에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창문 위로 뛰어내리는 방법뿐이었다. 밖은 어둡고 아래는 풀숲이고 어디로 떨어질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문 너머에 그것과 마주하는 것보다는 나았다. 나는 창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오래된 나무틀이 끼익하고 울렸다. 문고리 흔들림이 그 순간 멈췄다. 나는 숨도 멈추고 창문을 활짝 열어 몸을 밖으로 내밀려는 순간 방 뒤쪽에서 내가 있던 자리에서 누군가가 내 이름을 아주 낮고 부드럽게 불렀다. 여기 있네. 나는 그대로 굳었다. 그 목소리는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그 목소리가 방 안이 아니라 바로 내 귀, 바로 옆에서 들렸다는 것이다. 나는 반사적으로 몸을 밖으로 던졌다. 어둠 속 풀숲으로 굴러떨어지며 숨이 턱 막히는 충격이 왔다. 하지만 뒤돌아볼 수 없었다. 뒤를 보면 끝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나는 일어나자마자 손전등을 비추며 고택 밖으로 그저 도망칠 수 있는 방향으로 달렸다. 호흡은 무너졌고 온몸은 얼어붙은 듯 떨렸고 뒤에서는 분명히 무언가가 나를 쫓아오는 기척이 따라오고 있었다. 풀숲이 흔들리고 가지가 꺾이는 소리, 땅을 긁으며 끌고 오는 소리, 그리고 그 낮고 젖은 숨소리. 하흐, 하. 나는 그 무엇도 돌아보지 않은 채 오직 살아남기 위해 달렸다. 그리고 그 순간 뒤에서 들렸다. 돌아봐. 바람도 나뭇잎도 아닌 명백한 목소리였다.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보면 그걸 보게 되니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기 직전 내 마치 도착해 그 말이 끝나자마자 살짝 그걸 젖은 그리고 나는 그 감각을 견디지 못한 채 눈앞이 눈을 뜬 순간 나는 머리맡에는 아주 낮은 등불 하나가 켜져 있었고 벽은 흙과 나무가 섞인 오래된 방식의 벽체 한눈에 봐도 오래된 민가였다. 나는 일어나려다 허리가 찌릿하게 아파서 잠시 움찔했다. 몸 여러 곳이 긁히고 멍들어 있었지만 살아 있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 잠시 현실감이 밀려왔다. 바로 그때 문 밖에서 아주 천천히 발소리가 들렸다. 쿵쿵. 규칙적이고 무겁게 울리는 그 소리는 내가 산에서 달아날 때 들었던 발걸음과는 전혀 다르다. 오히려 사람다운 느낌이었다. 문이 천천히 열렸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온 사람은 등불 아래서 얼굴이 드러났다. 할아버지였다. 70대쯤 되어 보이는 눈매가 깊게 꺼지고 주름이 많지만 표정에는 연민과 걱정이 묻어 있었다. 정신이 드셨구먼. 나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죄송합니다. 실례를 했어요. 산에서 무언가가 말을 제대로 잊지도 못했는데 그는 손을 가볍게 들어 내 말을 조용히 끊었다. 알아. 다 듣고 있었지. 듣고 있었다고? 언제부터? 어떻게? 나는 혼란스러웠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할아버지는 내가 누워있는 자리 옆에 조용히 걸터 앉았다. 자네가 여기 도착했을 때 혼자가 아니었어. 그 말이 너무 정확하고 단호해서 내 심장이 똑하고 걸리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조심스레 물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할아버지는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그리고는 내 상처난 팔을 잠시 바라보다가 입술을 조금 떨며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다. 그 집에 들어갔지? 나는 숨을 삼켰다. 그의 말투는 정확했다. 마치 내가 어디를 지나왔는지 다 알고 있는 사람처럼. 그 고택, 예전에 마을 뒷산 아래에 자리 잡았던 집 말이요. 사진 찍으러 간 사람들, 산책하러 간 사람들 다들 한 번씩은 거기를 찾았었지. 그는 등을 살짝 펴고 불편한 듯 몸을 움직였다. 근데 그 집은 지금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오. 나는 그 말의 함정이 무엇인지 직감적으로 느꼈다. 사람이 살지 않는 것은 이상한 말이 아니다. 문제는 그의 표정이었다. 그는 마치 사람이 아니라 무엇이 산다는 말을 돌려 말하는 것처럼 보였다. 할아버지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몇 년 전 그 집에서 아이 하나가 사라졌어. 방 안이 갑자기 더 조용해졌다. 나는 숨을 참고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찾아도 찾을 수가 없었지. 집안 구석구석, 산속, 우물 다 찾아봤지만 흔적이 하나도 없었어. 사라졌다. 흔적 없이. 그리고 나는 떠올렸다. 내 뒤에서 울먹이던 아이의 목소리. 나 여기 있었어. 추웠어. 할아버지는 천천히 시선을 내리더니 이어 말했다. 아이의 어머니도 며칠 뒤 같은 집에서 자취를 남기지 않고 사라졌지. 찬 기운이 등을 타고 천천히 내려갔다. 나는 작게 말했다. 그럼 그 집에 있는 건? 할아버지는 내 말을 다시 한번 끊었다. 한 명이 아니오. 심장이 멎는 것처럼 내려앉았다. 등 뒤에서 나를 붙잡았던 차가운 손과 서랍장에서 들린 목소리, 그리고 산에서 나를 따라오던 긴 팔의 존재. 모두 다른 존재였다는 건가?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제가 본 건 대체? 보여준 것만 본 거요.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순간 방 내부의 공기가 다시 차가워지는 느낌이 들었다. 몸의 털이 전부 곤두서는 감각. 알아차리기까지 단 0.5초도 걸리지 않았다. 그 존재가 여기까지 따라온 것이다. 나는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숨을 들이켰다. 지금 이 집 안에도 있나요? 할아버지는 몇 초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갑자기 내 등 뒤의 어둠을 바라보며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자네 뒤에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아니다. 그 말이 왜 이렇게 무섭게 들리는 걸까?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였다. 하지만 그 사진을 본 순간부터 그건 자네를 찾기 시작한 거요. 나는 심장이 얼어붙는 느낌을 받으며 그를 바라봤다. 사진, 마당에서 떨어진 그 사진, 내 뒤에 얼굴 없는 아이가 서 있던 그 사진, 그게 시작이었다는 말인가? 그리고 그 순간, 외지의 밤 공기가 스멀스멀 창문을 흔들더니 바로 내 등 맞은편 구석에서 탁 무언가가 떨어지는 소리가 울렸다. 나는 할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의 동공이 아주 서서히 흔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들어왔구먼.